안녕하세요. 성공하는 공부방의 조건. 첫 번째, 준비된 교사가 되자입니다.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? 준비가 아직 안 되셨다면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준비된 교사라면 한 5가지 정도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 첫 번째가 본인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입니다. 즉, 교재에 대한 이해 또는 교구에 대한 이해죠.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개설 후, 공부방 개설 후 1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라. 그 1년의 공부가 여러분들의 10년을 좌우합니다. 의외로요, 한 몇 년 지나고 나시면 공부 안 하세요. 손에 익었기 때문에. 1년 동안에 정말 피눈물 나게 공부하신 분들은 꼭 성공을 하시더라고요. 그 공부를 함과 동시에 로드맵을 가지셔야 됩니다. 로드맵은 본인의 공부방에 아이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졸업할 때까지의 커리큘럼이거든요. 제가 그냥 로드맵이라고 명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, 요즘에 뭐 학원들에서도 비슷하게 또 사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6세, 7세 때 뭐하고, 8세 때 뭐하고, 9세 때 뭐하고, 10세 때 저희 큐브레인 같은 경우에는요, 창의력 수학을 2학년, 3학년까지 하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초등 도용이라고 해서 도용 과정을 1년 정도로 마무리를 시켜서 졸업을 시킵니다. 그럼 어머님들이 그 초등 도용이 워낙에 좋아서, 왜냐면 초등학교 5, 6학년이 사실 도형이 많잖아요. 그 부분이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거고,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도 도형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, 우리나라 초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사실 좀 약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형이 전반적으로 약해서 수학에 대한 저항이 오는 현실이거든요.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통해서 도형을 잡아주다 보니까 그거에 바라고 큐브레인을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큐브레인 하는 이 로드맵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시고 그 로드맵으로 어머님들이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어머님들은 여러분들을 신뢰를 합니다. 그리고 1년 다니고 말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선생님이 목표로 하는 그 부분까지는 내가 다녀야 되겠다 하는 장기 고객이 됩니다. 두 번째는 수업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. 수업 방식에서 첫 번째는 수업료입니다. 수업료가 상당히 천차만별이에요. 기대치가. 저희 큐브레인은 한 1시간으로 해서 한 10만원 내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, 어떤 분들은 저렴하다고 하시고요. 어떤 분들은 학습지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.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. 아무리 학습지와는 다른 교습 시간이라든가, 그러면 또 그룹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아이당 기껏해야 15분 아니냐,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, 교재 내용이라든가 교구 활용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드려도 그 부분을 조금 이해 못 하시는 그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,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업료는 지역의 차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해도 안 되고요, 또 너무 저렴해도 안 됩니다. 그래서 10만원 내외이긴 하지만 약간의 거기에서 차등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참고로 88,000원 이상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 만족도인데요. 교재가 만족이 안 되면 선생님들도 싫으시고 또 어머님들도 그걸 잘 아시거든요. 그래서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중요한데, 교재는 약간 어려운 듯 하지만 아이들도 나중에 재밌어 해야 돼요. 참고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큐브레인은 저희는 교재 자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교재를 말씀드리겠는데요. 이 부교재는 왜 필요하냐면, 어머님들은요 10만원의 수업료를 내시고 15만원의 가치가 있음을 기대하세요. 그건 도둑놈 심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객의 니즈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, 저희가. 그러면 수업료는 10만원인데 어떻게 15만원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? 부교재거든요. 저희 큐브레인에서는 연산 부교재와 도형 부교재가 있는데, 주교재가 있고요. 주교재는 수업 시간에 다 활용을 하시고요.
주교재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숙제를 내주시지 마세요. 어머니들 그거 사실 싫어하시고요. 그리고 저희 주교재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잘 모르시거든요. 그런데 부교재는 숙제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연산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유형이 들어가기 전에 한 문제 정도만 아이들하고 좀 풀어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요. 도형계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개념 교구당 적게는 2권, 많게는 5권이 들어가서 처음 교구 들어갈 때만 그 교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직접 푸는 겁니다. 그런데 특히 도형교재에 대한 저희 인기는 굉장하죠.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. 그리고 어머님들도 혹시 아이들이 그 부교재를 푸는 걸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.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주교재에 대한 설명은 해드려도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고요. 솔직히 저희 주교재는 어머님들이 좋은 걸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한참 지나고 나서야 좀 아시는 경우들이 있고요. 근데 부교재는 보는 순간 이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아주 이 컨셉이 좀 단순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매우 그 만족도가 높으셔요. 그럼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뿌듯하잖아요. 그런데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숙제를 공부를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. 근데 들고 와서 엄마 이거 뭐야, 엄마 이거 뭐야 그러는 순간 어머님 짜증나고, 심지어 저는 어떤 컴플레인까지 받아봤냐면 내가 돈 내고 그 교수를 보냈는데 왜 내가 이걸 집에서 가르쳐야 되냐, 교사가 뭐를 하느냐 도대체, 뭐 이런 컴플레인까지 받아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느꼈죠. 어머님들은 이런 심정이 있으시구나. 그래서 저희는 주교재는 되도록이면 숙제를 내주시더라도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숙제만 딱 내줍니다. 그런데 이 부교재를 통해서 어머님들은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시고요. 그리고 이 부교재가 또 하나 갖는 부분이 뭐냐면 주 1회 수업의 단점을 해결해 줘요. 왜냐면 주 2회의 수업 효과가 있다 보니까 수업료는 주 1회 수업료만 내고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, 부교재를 많이 푼 아이일수록 실력이 월등히 올라갑니다. 어머님들은 너무 해피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준비된 교사의 3번째는 저는 수업 시간을 재밌게 해주세요. 아주 익사이팅하게.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할 때 시계를 계속 쳐다본다. 그러면 안 돼요. 수업 시간 끝났다. 그런데 애들이 벌써 끝났어요. 그리고 아이들 수업 시간이 끝나면 약간 상기돼야 돼요. 얼굴이 약간 발그스름하게. 왜냐면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있어서. 근데 여러분들, 재미있다는 게요, 쉬운 것만 갖고 재미있는 게 아니고 교구만 한다고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. 적절한 난이도, 약간 본인의 실력보다 약간 높은 난이도가 제공이 되면서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, 그 호기심, 이게 정말 재미있는 거거든요. 그러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게 여러분입니다. 그리고 적절한 보상, 이것도 수업의 재미를 가미시키는 양념이에요.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스티커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이런 거 있죠. 그런데 결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. 정말 약간 양념처럼. 그 다음에 저는 수업 시간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이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계시는 분은 아무래도 아이를 키워본 주부분들이겠죠. 어머님들이겠죠. 그런데 아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,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안 하신 상태에서 또 많이들 공부방을 하세요. 그러다 보면 직접 본인이 키워보진 않았지만 조카를 통해서, 아니면 예전에 학원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거고, 혹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좀 아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, 아이들이 하는 태도,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서 혹시 아이가 어떤 조금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항상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세요. 그게 좋습니다. 그 다음 준비된 교사의 4번째는 뭐냐면 피드백인데요. 피드백은 처음에는 조금 자주 하셔야 돼요. 특히 첫날 피드백 중요하고요. 그 다음 3개월, 그 다음 6개월에 한 번씩 그런 피드백이 있죠. 피드백은 뭐냐면 어머님들이 내가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이러한 수업을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수업 내용이 있고요. 내년에는 이런 수업 내용을 할 거니까요. 여러분들 빠지시면 안 돼요. 사실 이런 의도죠.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피드백에 관한 내용은 다시 나중 시간에 한번 또 해드리고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당히 중요한데, 준비된 교사는요, 결과에 당당하셔라. 어머님들이요, 기껏 힘들게 수업을 해놨더니 애들이 실력이 좀 좋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
그 동네 아주 유명하고 좀 그런 약간 비싼 학원이 있죠. 그런 데 가가지고 테스트를 받아봐요. 테스트 결과가 좋죠? 그러면 아, 여기서 많이 배울 만큼 배웠구나. 그래가지고 그 학원을 옮기고요. 테스트 결과가 또 약간 좀 미흡하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 어머, 여기 별론가 봐? 이거 또 옮겨요. 김 빠지죠. 제일 힘든 때요, 사실. 그래서요, 그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티칭법을 믿으셔야 됩니다.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비록 지금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분명히 잘 될 아이야. 이 아이 역시 잘 나올 줄 알았어. 어머님도 뒷받침을 잘 해주시니까 잘 나올 것 같아. 본인이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합니다. 안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. 라는 당당함을 가지셔요.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. 이러한 5가지 요소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. 혹시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기운을 내시고 여러분들 당당하고 준비된 교사로 공부한 교사로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